충북 괴산. 여름이 끝나기 전 서둘러 찾아온 보물터가 있다. 이 저수지가 물을 최근에 뺀 건지 지금 빼고 있는 건지 분간이 안 가네요.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왔던 환상의 소류지. 벌써부터 붕어의 향기가 느껴지는 것 같다. 자, 지금 저수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해서 둘러보고 있는데요. 제일 관심사는 어느 포인트에 앉아야 가장 좋을까, 이거겠죠. 근데 지금 여기 도착을 하면서 잠깐의 소나기가 내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계 지점에 물이 지금 빠지고 있는 건지 이미 빠진 건지 다 젖어 있기 때문에 좀 판단이 안 서는데요.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왼쪽에 있는 이 상류 쪽은 수심이 누가 봐도 낮죠. 낮은데 먼 곳에 수생식물이 있는 쪽을 공략할 것인지, 아니면 반대편 물 내려가는 제방 라인을 타고 깊은 수심층을 공략을 할 것인지, 낮은 곳을 공략할 것이냐 깊은 곳을 공략할 것이냐, 지금 이걸 두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이 좀 되네요. 한 번의 선택이 어떤 조항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좀 신중해야죠. 조금 더 둘러보고요. 어디로 앉을지 좀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좋아 보이는 데는 많죠. 한낮의 뜨거운 열기를 뚫고 기어이 월척 탐사에 나선 이방원. 캐스팅을 하는 순간부터 더위를 잊은 지 오래. 붕어의 회유로마다 찌를 세워보는데 야, 붕어다. 이방원의 기대에 부응하듯 힘차게 솟구쳐 오르는 찌. 걸었어. 야, 엄청 묵직하다. 이렇게 한여름 마리수 월척의 꿈이 이루어지는 걸까? 이 맛이죠. 꿈 같은 하룻밤은 이제 시작이다. 꿈에 그리던 소류지를 눈앞에 둔 순간, 곳곳에 대물 포인트가 산재해 있다 보니 이방원의 고민이 깊어진다. 어느 곳 하나 흠잡을 데 없는 대물 포인트다. 자, 반대편에 왔습니다. 오전 낚시도 생각한다 그러면 아침에는 그늘이 지겠죠. 맞은편 이제 오른쪽으로 해가 지니까요. 그리고 이쪽으로 와서 보니까 수심이 그냥 안 봐도 깊어 보입니다. 확실히요. 그래서 절반 쪼개가지고 상류, 하류 이런 걸 떠나가지고 반대쪽은 수심이 좀 낮은 지형, 이쪽은 수심이 좀 깊은 지형,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서산으로 해가 넘어가면 그늘이 지겠죠. 여기가 아니라 이제 이쪽 포인트인데요. 물색은 바닥에 수초가 많아가지고요. 물색이 약간 녹색깔 이런 느낌의 물빛이 돕니다. 딱 이쪽 자리요. 조금만 더 가면 이쪽은 이제 개인 밭이라서 낚시를 못하는 지형이고요. 낚시를 할 수 있는 끝자락이 딱 이 지점인데요. 이쪽에 보면은 수몰나무는 아니지만 마치 수몰나무처럼 수면으로 기울어서 좀 들이우져 있는, 왼쪽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정도 그늘을 형성할 수 있으면서 물속에는 수초들이 좀 있거든요, 이곳이. 그리고 물 빠진 걸 감안하면 한 1m 50에서 2m 이 정도의 수심을 좀 형성을 하겠죠. 이쪽에서 하는 게 제일 나아 보이네요.
반대편은 수심이 낮은 수심이면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더운 날에 혹여라도 배수가 진행되고 있는 그런 두 가지의 조건이 모두 다 맞아 떨어지면 고기가 좀 깊은 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요. 차라리 조금 깊은 쪽에서 낮은 수심을 공략하고 싶으면 좀 짧은 데와 긴 데를 섞어서 여러 수심을 공략해 보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드는데요. 그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주어진 상황 안에서 확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관건. 결국 여러 포인트 중 다양한 수심대를 한 번에 노릴 수 있는 자리를 선택하기로 한다. 숨막히는 더위에 머리끝까지 달궈진 몸. 잠시나마 찬물로 식히고 갈 필요가 있다. 날씨가 엄청 덥네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납니다. 그냥 아이고야. 좀 씻으니까 개운하네요. 더워요. 더워. 사람 잡겠어요. 비 와가지고 비 온 다음에 해가 내리비치니까 습도가 엄청 올라갑니다. 그냥 덥네요. 더우니까요 천천히 좀 대편성 해야 될 것 같아요. 해 넘어가려면 아직도 시간 좀 남아 있으니까요. 낚시도 좋은데요. 너무 더운 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더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몸 좀 사리면서 시간 조금 흘려보내고 선선해질 때쯤에 대편성을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더워요. 밤낚시에서 제대로 승부를 보려면 해가 넘어갈 때까지 체력을 비축해 놓는 것이 급선무. 잠시나마 태양을 피해 쉴 곳이 필요한 만큼 조금 귀찮아도 파라솔을 펴둘 참이다. 그늘 졌다고 시원하네요. 파라솔이 여름에는요 비 안 올 때도요 그늘을 형성해 주니까 좋네요. 햇빛을 피해 쉬엄쉬엄 하룻밤 낚시를 준비하는 이방원. 물가에 있으려니 한시라도 빨리 대를 펴고 싶은 마음뿐이다. 발판이 작지만요 앞발에 들어가는 다리는 좀 무르기 때문에 확실히 고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낚시하면서 좌대가 좀 갸우뚱갸우뚱거리면 심적으로 불안하니까요. 그래서 네 다리 다 단단하게 지면에 박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낚시에선 언제나 안전이 최우선. 시간이 촉박하더라도 꼼꼼히 정비해야 한다. 날파리가 엄청 댐비는데요. 땀 흘리면서 뭔가 집중을 하고 있을 때 자꾸 앞에서 이러면은 신경 쓰이거든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요. 해가 가리면서 바람 살짝 불어오면 시원합니다. 여름의 끝을 보이고 있죠. 이제 좀 있으면 가을이 접어들면 가을 낚시일 텐데요. 지금은 아직은 열기가 남아 있어서 그런가 덥습니다. 날파리 안 댐볐으면 좋겠네요. 귀찮게 해요. 모기향 펴놨는데요. 날파리는 뭐 모기향하고 상관이 없나 봐요. 계속 댐빕니다. 자, 맨 왼쪽 때 이제 2사 때부터 대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대편성하는 곳은 땅과 수면의 경계 지점에 나무가 자라 있고요. 그 나뭇가지가 수면으로 드리워지면서 그 아래 자연스럽게 그늘과 포인트를 제공하는 그런 쪽에다 대편성을 하고 있는데요. 수심은 연안 쪽이라 그런가 80 됩니다. 80이요. 그래도 가로 붙는 이런 붕어들을 또 확률적으로 본다 그러면 그냥 흘려보내기에는 조금 아쉬운 포인트다 보니까요. 긴데도 편성할 거지만 연안 쪽
나무가 수면으로 드리워져 있는 이 양쪽에도 대편성을 할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시작이 맨 왼쪽에 이삿대입니다. 바닥은 그래도 더럽진 않네요. 자, 오늘 제가 자리한 저수지는요, 배스가 서식하는 곳으로서 잡어성환은 일단 없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루텐 미끼를 사용을 하되 어분류하고 옥수수류를 좀 섞어가지고 글루텐으로 좀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다 글루텐이 아니라 일부 가 쪽으로 던져놓은 한 몇 대 정도는 지렁이를 또 같이 이렇게 해서 글루텐하고 지렁이 오늘 이렇게 좀 같이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그의 첫 번째는 글루텐이요. 잡어 걱정 없이 글루텐을 마음껏 쓸 수 있으니 좋다. 자, 외래어종이 있는 곳에서도 글루텐이 과연 달려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든다 그러면 끈덕지게 낚시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루텐 미끼를 사용하되 배스가 있는 곳을 알고 있음에도 처음에 이제 밥 집어넣고요. 1시간 정도나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한번 들어보고 바늘의 잔분이 유지가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미끼를 또 어떻게 써야 될지 그거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하고요. 일단은 글루텐 미끼 개쓰니까 달아 넣으면서 대편성을 마저 하겠습니다. 4자 이상의 붕어들이 흔히 출몰한다는 이곳. 대편성을 마치기 전부터 긴장감이 감도는 듯 글루텐 미끼가 얼마나 빨리 붕어 입질을 불러와 줄지 사뭇 기대된다. 머릿속에 그려놓은 붕어의 회유로를 따라 차근차근 찌를 세우는 이방원.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가는 낚시다. 대물 낚시란 마치 붕어를 상대로 한 바둑과 같은 것. 녀석들의 움직임을 미리 파악하고 몇 수 앞을 내다볼 줄 알아야 귀한 입질을 받을 수 있다. 이방원이 대편성에 집중하는 동안 거침없이 흘러가는 시간. 낚시가 아니었다면 가까이에서 보기 힘든 대자연의 파노라마. 이 순간 이방원에게만 허락된 특권이다. 어느새 물가에 내려앉은 어둠. 개미꽃들도 활짝 피었다. 가슴 설레는 여정이 오늘도 이렇게 시작됐다. 자, 대편성이 다 끝났습니다. 대편성을 다 하고 나니까 벌써 밤낚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대편성은 이사 때부터 70대까지 14대를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제방 있는 쪽에서 연안을 타고 올라오는 그런 붕어를 노리고자 연안 쪽으로는 낮은 곳부터 수심 편차를 둬서 아예 그냥 횡으로요. 옆에서 봤을 때 가로막은 것처럼 그렇게 대편성을 좌우는 그렇게 대편성을 했고요. 정면 쪽에는 5위대부터 70대까지 지그재그로 이렇게 대편성을 해서 총 14대의 대편성을 끝났습니다. 미끼는 대편성 하면서 글루텐을 달아서 넣어놨습니다. 지금 현재 대편성이 이제 다 끝났기 때문에 조금 이제 상황 보고요. 그리고 지렁이 미끼라던가 이런 거 좀 병행해서 그렇게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끝났으니까요. 일단 앉아 있어야지. 지금은 이제
밤 되니까요, 조금은 시원합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더 시원하겠죠. 근데 아직은 열기가 조금 가시지 않아 가지고 조금 더운 느낌은 살짝 있습니다. 그래도 낮보다는 좋죠. 낮에는 너무 더웠거든요. 찌부를 보고 있으니 낮 동안의 피로가 싹 거치는 느낌. 역시 이 맛에 낚시를 하나 싶다. 4자 이상 대물붕어를 노리는 낚시인 만큼 느긋하게 기다림을 이어가는 이방원. 밤이 더 깊어야 찾아와 줄 붕어라는 걸 알기에 입질 여부에 집착하기보다 집어에 신경 쓰기로 한다. 자, 머문 고기야, 떠나지 말고 오래 머물러 있어라. 자, 이것도 베스터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곳에 회유하다가 오랫동안 멈춰 세울 수만 있다면 입질 받는 거는 아무래도 조금 더 수월하겠죠. 그래서 밑밥을 포인트마다 조금씩 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뿌려놓고 딱 입질이 시작되니까 안 빠지고 계속 들어오는 거 봐요.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들어온 고기가 먹성을 가졌을 때는 최대한 오래 머물러 있으면 확률적으로는 좋은 거니까요. 작은 거라도 걸어 봐야죠. 가까이 들어온 붕어들이 금방 자리를 뜨지 않도록 밑밥을 넉넉히 뿌려두는데 붕어들의 입질 시간을 조금이라도 앞당기는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다. 아직까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녀석들.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지만 내심 서운한데. 초저녁에 씨알 좋은 붕어 한 수가 얼굴을 보여준다면 얼마나 기쁠까. 기분 좋은 상상이 곧 현실이 되길 바라며 찌에만 집중하는 이방원. 대물 낚시는 짧고 굵게 끝내는 단거리가 아니라 오래 뛰어야 하는 마라톤 경기. 단 한 번의 입질을 받기까지 지치지 않고 잘 버텨내는 사람이 승자가 될 수 있다. 어찌 보면 붕어 낚시는 무언가 하나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낚는 것. 행복은 절로 따라온다. 자, 투척한 지 한 3시간 정도 경과 후에요. 천천히 한번 회수해 봤는데요. 글루텐이 그대로 달려 있습니다. 저는 낚시를 하면서 글루텐 외래어종이 서식하는 곳에 낚시를 해도 이렇게 한 2-3시간 정도 있다가 천천히 한번 걷어보거든요. 그 이유가 미끼가 어떤 잡어라던가 베스가 있음에도 잡어 성화가 일단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걸 확인 안 하고 그냥 넘어갔을 때는 빈 바늘로 낚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놔두고 기다려도 될지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요, 한 번쯤 이렇게 확인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잘 달려 있죠. 그러면 한 번 던져 놓은 글루텐을 특이사항이 없다 그러면 아침까지 그냥 놔두고 기다릴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미끼 확인은 항상 제가 낚시하는 입장에서는 필수인 것 같아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 차이가 있으니까요. 빈바늘로 기다릴 수는 없으니까요. 이러면 이제 좀 마음이 편안하죠. 아마 누구나 이런 경험은 한 번쯤 있을 거예요. 베스가 서식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곡물류가 아니라 이제 글루텐이나 점성이 있는 미끼를 사용했을 때 그냥 막연하게 달려 있구나 이 생각을 갖고 낚시를 하다가 어느 순간 낚싯대를 들었는데 다 빈 바늘인 경우에 낚싯바늘에 잔분이 하나도 묻어 있지 않은 이런 상황으로 낚시가 이어진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 바늘로 낚시를 밤새 하고 있었던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렇게 미끼 체크를 하고 지금도 이제 다른 거 한번 걷어보면 달려 있거든요. 그러면 입질 올 때까지 마치 옥수수를 달아놓은 것 같은 그런 좀 옥수수를 달아놓고 낚시를 하다 보면 바늘에서 스스로 떨어지진 않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글루텐도 마찬가지예요. 잔분이 있어야지 똑같이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확인을 하고 다시 한번 갈아주고 좀 마음 편하게 기다리는 이게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대물 낚시에선 맹목적인 기다림이 미덕이라지만 때로는 융통성이 필요한 법. 가까이에서 미끼를 탐하는 녀석이 있는지 행여 미끼가 손실된 건 아닌지 중간중간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미끼를 체크하고 다시 채비하기를 반복하다 보면 잠시도 지루할 틈이 없다. 바늘에 미끼가 있나 없나 확인하기 전까지는 조금 불안했는데요. 확인하고 나니까 이제 마음 편히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끼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낚시를 이어가는 이방원.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붕어들의 응답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초저녁 시간, 붕어들이 먹이 활동에 나설 때가 됐다. 언제쯤 입질의 징후가 나타날지 예의주시하는 이방원. 과연 어느 쪽 대에서 먼저 입질의 반응이 올지 궁금하기만 하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지는 마음. 그런데 맨 왼쪽 찌 하나가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드디어 첫 입질이 찾아온 걸까? 붕어인지 확신할 순 없지만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걸 보니 신중한 녀석인 건 분명하다. 역시나 이번엔 입질 불발인 걸까? 자, 왼쪽에 세 번째 찌가 한 메디가 밑으로 꿈뻑하고 내려갔다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입질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제 경험으로 보면 한 번 입질이 꿈뻑하고 왔던 그 해당 찌가 본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다시 금방 회수해서 집어넣지 마시고요. 그걸 그냥 놔두시면 먹성이 있는 붕어는 그 주변에 있는 이런 찌들이 다시 한번 힘차게 밀어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그냥 얕은 입질이 왔었던 걸 다시 갈아주지 마시고 주변에 1시간 이내로 다시 한번 올라오는 찌가 없었을 때 그때 교환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주변에 있는 찌라던가 해당 찌가 1시간 안에 다시 올라올 확률은 대단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한 번쯤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도 저 꿈뻑거렸던 찌가 본신으로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주변에 어느 찌든 한 번은 좀 올라올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한 번쯤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희미한 입질로 가느다란 희망만 안겨주고 잠잠해진 녀석. 본신에 대한 아쉬움이 가득 차오르는 듯. 실망하기엔 이른 시간.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을 뿐이다. 기다리면 반드시 찾아올 거란 믿음을 가지고 꿋꿋이 자리를 지키는 이방원. 기다림이 깊어갈수록 월척을 품었을 때의 행복도 커질 것이다. 또다시 찾아온 입질. 좌우로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예신이 본신으로 이어질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리는 이방원. 분명한 예신이었는데 지켜볼수록 의심쩍은 움직임. 이번에도 본신까지 기대하긴 힘들 것 같다. 벌써 시간이 자정이 넘었습니다. 각 개인마다 낚시하면서 스타일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보통 연안부터 또는 해당 수심층을 여러 가지 좀 나눠 놓고 공략을 하는 그런 낚시 스타일을 가졌거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정면으로 대편성한 긴 데보다는 좌측, 좌우측으로 다소 한 1m 안쪽으로 낮은 수심으로 봤을 때는 한 70에서 연안 쪽에서 깊다라고 한다 그러나 1m 정도 이런 쪽에 포진을 좀 많이 해놨는데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또 긴 데까지 대편성을 했다라고 하면 자정 전까지는 연안에 접근하는 또는 연안을 따라 회유하는 붕어를 한번 공략을 해보고 그 시간대가 넘어서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붕어들은 긴 데를 공략을 해서 하룻밤 낚시를 하면서 좀 다양한 시간대 골고루 입질을 받아보겠다라는 대편성인데요.
지금 입질이 본신으로 시원하게 들어오는 이런 입질 말고 자잘하게 들어오는 입질 자체를 보면 연안 쪽에서 살짝 벗어나 있는 이런 쪽에서 입질이 좀 집중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오히려 긴대 쪽은 아직 조용합니다. 그러면 지금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시간이 조금 더 동이 터오는 새벽으로 가면 갈수록 먼 쪽에서 입질이 들어오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한번 가져봅니다. 안개가 피오르기 시작하는 새벽 시간. 이방원에게 새 아침은 아쉬운 결말이 아닌 새로운 반전의 기회 같다. 밤새 배를 고른 붕어들이 아침에는 반드시 먹이 사냥에 나설 거란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뭐야? 아니나 다를까 입질과 동시에 본능적으로 챔질을 가져가는 이방원. 야, 붕어다. 야, 붕어다. 밤새 애타게 기다렸던 녀석이 이제야 모습을 드러낸다. 아, 진짜. 잠깐만, 약하게 걸렸다. 야, 진짜 약하게 걸렸다 이거. 야, 진짜 약하게 걸렸다. 진짜 살짝 걸렸네. 아, 붕어예요. 하룻밤을 꼬박 지새우고 나서야 겨우 품에 안은 붕어. 양손이 묵직하게 느껴질 정도의 커다란 몸집. 더없이 완벽한 월척 붕어다. 자, 이곳은요, 이 저수지 여건상 낚시인이면 좀 자신 있는 필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배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에서 2m 이내권으로 접어들었을 때 수초군락이 바닥에 좀 사가 있는, 물색도 좋은 이런 곳에서는 좀 자신 있는 필드거든요. 근데 밤새 붕어 얼굴 못 보다가 아침에 붕어 한 수 보니까 그렇게 기쁩니다. 아, 이 피곤함이 싹 가시네요, 진짜. 아, 이쁩니다. 아, 힘이 좋아서 퍼덕거리는 거 놓쳤더니요. 저기 피멍 들었나 봐요. 딱 35 나오나 보네요. 35cm의 월척 붕어. 녀석이 안겨준 기쁨은 사자 그 이상이다. 자, 잘생겼죠? 아, 이거 이쁘게 찍어야 되는데 한번 떨어뜨려가지고 피멍 들었어요. 얼른 놔주겠습니다. 아유, 떨어뜨려서 미안하다. 아이고야, 어쩔 수 없었어요. 이쁘게 찍었어야 되는데. 자, 아이고 이쁘다. 어우, 야, 총알처럼 튀어나가네 저거. 지렁이 신의 한 수다. 지렁이 미끼의 위력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싶은 순간, 아침 입질 시간대가 열린 이상 마리수 월척의 기회도 노려볼 만하다.
하룻밤 낚시의 빈작을 완벽한 월척 붕어로 채워준 괴산의 소류지. 또 다른 반전이 기대된다. 아침까지 잠 한숨 안 자고 낚시를 진행을 하면서 입질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배수 얘기 이런 거 잘 안 하니까요. 근데 어저께 제가 판단했던 거는 배수 때문에 그런가 입질이 자꾸 쭉 올라가서 정점 전에 자꾸 떨어지는, 그래서 챔질 타이밍이 조금 힘든 이런 입질이 몇 번 나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침이 돼서 동이 터면서 지렁이 미끼로, 왜냐하면 흡입에 대한 문제가 있으면 해결해 주면 그만이니까요. 지렁이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먹다가도 먹이를 취하면 아예 삼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아예 충분히 잘 먹을 수 있는 미끼로 공략을 해보자. 그게 이제 아침에 지렁이였죠. 오전이라서 지렁이를 쓴 게 아니라 흡입이 약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썼던 게 지렁이였으니까요. 근데 생각대로 이렇게 나와주면 기분이 좀 오묘한 것 같아요. 좀 희열감도 있는 것 같고, 그거에 따른 또 즐거움도 더 큰 것 같습니다. 오전 시간 남아 있으니까 조금 더 집중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낚시는요, 상황에 따라서 하기 나름이에요. 이 재미죠. 족구로 따지면 연장전에서 골을 넣은 거나 다름없는데, 해가 완전히 떠오르기 전까지 흥미진진한 승부를 계속 이어가 볼 참이다. 마리수 월척의 희망을 품고 있는 충북 괴산의 소류지. 기다리다 보면 분명 사자 붕어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거짓말처럼 한순간에 솟구치는 찌. 왔어요. 걸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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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묵직하다 이 녀석. 아, 엄청 묵직하다. 아유, 묵직하다. 어우, 왜 이렇게 묵직하냐? 많이 큰데? 많이 커요, 이거. 자, 줄을 일로 빼고. 자. 찌가요 쫙 올라와가지고 딱 꺾어지는. 야, 크다. 아, 이거 이쁘다. 보자. 보자. 순간 힘 빡 쓸 수 있다. 자, 꿈에서나 한번 안아볼 수 있을 법한 대물붕어. 계측을 해보지 않아도 4자 이상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데, 어디 뭐 흠잡을 데 없이 잘생겼죠? 네. 아이고, 이 녀석. 아직 힘이 남아있어요. 힘이 남아있어. 충분히 뺀 것 같은데도 딱 남아있네요. 자, 계측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고, 고도 높고요. 두만이 고도 높고 잘생겼습니다. 자,
입 딱 대고요. 딱 대고 딱 44 나오네요. 44. 첫 수로 나와준 월척 붕어보다 10cm 가까이 더 큰 대물 붕어. 낚시는 이렇게 때로 기적을 안겨준다. 아, 이쁘네요. 깨끗이 한번 씻어가지고 볼까요? 보자. 낚시인에겐 이렇게 완벽한 월척 붕어가 최고의 이뻐라. 도파민이다. 아, 이 맛이죠. 오늘의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애타게 기다렸던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 이름. 44cm 기록의 월척 붕어다. 자, 베스가 서식하는 곳이라 그런지 고가 엄청나죠. 순간 딱 보고 있는데요. 70대요. 찌가 딱 올라와서 몸통을 찍고 천천히 기울어질 때 직감했습니다. 왔구나. 아, 생각보다 멋있는 붕어 나왔습니다. 자, 힘 잘 쓴 붕어인데요. 고향 앞으로 하겠습니다. 살던 곳으로 돌아가라. 아이고, 딱 챔질했을 때 우직하니요. 야, 가자. 살려주겠습니다. 자,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이곳에 처음에 도착을 했을 때요. 반대편에 있는 도로가에 있는 상류 쪽을 한번 보고, 그쪽은 수심이 얕으면서 도착했을 때 비가 왔었기 때문에 배수가 얼마나 돼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젖어 있었기 때문에 마른 땅이었다 그러면, 비가 안 왔다 그러면은 아, 여기까지 배수가 됐구나 했을 텐데, 지금 배수를 하고 있는지 판가름이 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깊은 맞은편 쪽으로 와서 배수가 만약에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낮은 곳부터 깊은 쪽까지 함께 공략할 수 있는 이쪽이 낫겠다 싶어서 이쪽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한낮에 대단히 더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온을 만져봤을 때, 물을 만져봤을 때 따뜻함이 있어서 이 밤에 대류가 조금 심하겠구나. 근데 그 대류는 새벽 한 2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낚시를 조금 힘들게 했는데요. 대류와 배수가 만나면서 글루텐 미끼로서 한 3번 정도 찌올림을 받습니다만, 챔질로 정확히 이어지지 않는 그런 타이밍에 자꾸 이제 찌가 떨어지는 이런 걸 보고 먹성이 좋지 않구나, 글루텐 낚시는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에 동이 터오면서 이 가장 시원할 때 있지 않습니까? 수온도 그렇고 사람이 느끼기에도 아침에 가장 시원한 그 시점에 수온만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약했던 입질을 입안에 충분히 넣을 수 있는 지렁이 미끼로 한번 승부를 보자 라고 했던 게 오전에 2수의 붕어를 만나는 좀 행운을 가져다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낚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펴놓고 잡는 이런 즐거움도 있지만 어떻게 운영을 할까, 어떻게 낚시를 할까 생각한 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0번 중에 단 한두 번이라도 내가 생각한 대로 붕어가 나와준다 그러면 무언가 더욱더 즐거움이 배가 되는 낚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촬영을 마감을 하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야, 붕어다. 왔어요. 걸었어. 야. 엄청 묵직하다. 이 맛이죠.